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할 일 1.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교육부 지정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운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살 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사후 위기 개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를 알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심리적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 기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자살 사고에 노출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살 생각의 전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자살 사고 후에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자살 사건 이후 더욱 탄탄해지고 돌봄의 환경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부적절한 대응과 모방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자살 사고 이후에 철저한 위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살 사고 후에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선 자살 사건에 대한 위기 개입의 주된 목표 그리고 위기 개입 방법 및 자살 사건 위기 개입 시 지역사회 내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한 학생을 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기 개입의 목표. 먼저 자살 사건 후 위기 개입의 4가지 주된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방 자살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방 자살은 비교적 드물지만 학교나 군부대 같은 폐쇄된 집단에서는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10대들 사이에서 모방 자살의 자살로 인한 죽음은 전체 죽음의 1에서 4% 정도를 차지합니다. 모방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죄책감, 자살한 학생과의 과도한 동일시, 모방 학습과 같은 요인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사망한 학생과 비슷한 생활 환경이나 인생 경험이 있는 경우 그 학생과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죽은 학생이나 자살 사건을 절대로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영웅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살이 학교 내에서 인기나 다른 아이들의 수용을 얻는 방법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한 학생을 비난하는 것 역시 금기 상황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한 좋은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죽음을 공공 시스템 혹은 학내 방송을 통해서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전교생이 모인 장소나
학내 방송으로 알릴 경우 죽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직원이 미리 결정된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도록 학급 조회 시간과 같은 소집단 내에서 알려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내에서의 추도식을 지속하거나 수업 중단 혹은 휴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죽은 학생에 대해 과도하게 자각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자살을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 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한 거야. 그 학생에게는 자살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어 라고 던진 메시지가 자살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를 들면 자살 방법, 도구,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방 자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지지해 주기입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자살한 학생과 가까운 친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음과 같은 반응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느끼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렬한 슬픔과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더 심각한 부끄러움이나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의 자살 위기를 알았던 자칭 치료자 역할을 담당했던 친구들은 후속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위 학생들에게도 이를 공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적 낙인에 대처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대부분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금기는 오히려 자살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자살과 대처 방식에 대한 건전한 방식의 논의가 학생 자살, 청소년 자살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정보 제공하기입니다. 학교 내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소문과 유언 비어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해서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유언 비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살과 자살 예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은 가급적 소규모로 학급 단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조회처럼 대단위의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반응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죽음에 대한 파장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한 교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파장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지 자살에 대해 아예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자살 예방 교육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
너의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개입의 프로토콜. 위기 개입의 프로토콜을 순차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죽음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찰과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위기 개입 전에 공식적으로 자살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공지할 경우에도 확인된 사실만을 통일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한 학생의 형제 자매가 다니고 있는 학교 관리자와 교장 선생님께 알리고, 세 번째로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해 연락을 취합니다. 네 번째, 학교 위기 대응팀에 알려서 팀을 가동하고 위기 개입 전문 기관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위기 개입 지원을 요청합니다. 즉, 연락망을 통해 위기 대응팀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대응팀의 팀원마다 미리 분배된 특정 임무가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소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도 세웁니다. 다섯 번째, 교직원에게 공지할 시간과 장소를 계획합니다. 가능하면 학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을 준비시키고 교사 이외의 학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질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교직원과 학생, 부모를 지지하기 위해 예정된 절차에 대해 분명하게 알립니다. 교직원에게 혹시 모를 모방 자살에 대해 상기시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 지침을 반드시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걱정되는 학생이 있는지 교직원에게 묻고 그 학생을 도와줄 방법, 모니터할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중매체에 대해 대응합니다. 언론기관에 대해 학교는 전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제공하되 죽음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애도와 공감을 표현합니다. 언론이 과열된 경우 언론 대응 지침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위기 개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자원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매체에 대응한 후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합니다. 여덟 번째, 예정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도록 합니다. 전체가 모인 장소가 아닌 소그룹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 공지 절차가 적힌 양식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자살임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직원 모임을 통해 학생에게 전달할 내용을 전체 교직원들이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초기 애도 반응과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살은
좋지 못한 선택이며 삶의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문이나 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되도록 전체 학년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소그룹으로 공지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9번째,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학교 외부로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과를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이 걱정되거나 부모와 학생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에 바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10번째,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린 공식적인 사실만을 알리고 가정에서 학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또한 학교의 대응 방침을 알립니다. 자살 사건이 보도되거나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학부모 모임을 조직하여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등에 대해서 알립니다. 11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살한 학생의 반에 위기 대응팀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학생의 반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살한 학생의 반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촉진하고 반 아이들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루머나 소문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이들은 1차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이러한 고위험군 아이들을 구분해서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째, 지원센터와 상담실을 만들고 이의 유용성을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13번째, 점심시간 중에 학생들을 감독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관리자와 교직원들이 복도에 나와서 아이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준비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화를 받거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담당자나 사람을 배치합니다. 15번째,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감독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번째, 초기 위기와 후속 조치 기간 중에는 교직원들이 매일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및 긴장감을 완화하고 계획된 내용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7번째, 학생들과 교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시험 일정이나 학문적인 활동, 다른 활동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원칙은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학교 일정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18번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장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19번째,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애도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애도 반응을 보이는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그룹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반응을 표현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합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할 때에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0번째,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가능한 한 오래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번째,
추도 활동과 추도식을 주의 깊게 감독합니다. 22번째, 자살한 학생의 사물함을 비우고 개인적 물품을 가족에게 보내는데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고 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살한 학생의 사물함 및 책상 재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망자에 대한 감정적인 정리, 현실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팀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꼼꼼히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살 사고는 매우 응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히 학교 내에는 사고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정신건강관리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연결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 지정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현재 자살 예방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각 시, 군, 구의 자살 예방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살 사건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있어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병원 혹은 국립병원에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이외에도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협회와 조직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지휘 주체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휘 주체의 지휘 아래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위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살 사고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되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 대응 프로토콜에 지역사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미리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사회와 미리 상의와 협조,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모하기. 사망한 학생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자살 생각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장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례식은 유가족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유가족이 만약 학교 일과 중 장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한다면 학교 일과가 끝난 후에 장례식을 치러도 될지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애도 반응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유가족이 일과 중에 거행하기를 원한다면 참석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결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단,
학교는 장례식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이 죽음을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어떤 청소년은 장례식이 치러진 장소를 영원한 죽음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살을 상기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 활동과 추모식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합니다. 자살을 찬양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모 활동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추모 활동 대신 자선단체나 자살 예방 캠페인에 팀을 보내는 등 지역단체 기반 청소년 자살 방지 노력에 애쓰도록 합니다. 학생들과 애도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고인에게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산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관련된 사전 관리 계획은 강력하게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의 추모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학교 정책이 있으면 인기 있거나 특정한 방식을 사용해서 죽은 학생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학생 추모와 관련된 학교 정책을 사전에 미리 개발하고 숙지해 두면 교직원들이 사건 발생 후 감정에 치우쳐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 절차에 따라서 애도 반응을 잘 처리하고 학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살한 학생을 기념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살한 학생의 가족과 학생, 교사들은 적절한 추모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추모 방법에 대해 미리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모방 자살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의 경우 조기가 마음대로 개양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개양 권한은 교장 선생님만이 가지셔야 합니다. 기념물의 경우 자발적인 기념물 설치는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치된 기념물은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자살을 상기시키고 그 학생을 추모하게 됨으로써 위험에 놓인 학생들이 모방 자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미리 공지를 하시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심스럽게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추도식의 경우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추도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혹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사, 부모님,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졸업식의 경우 졸업식에서 자살한 학생을 인정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 학생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영웅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의 경우도 학교 내에서는 치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면 학교나 교실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영원히 자살과 연관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념물이나 장례식의 절차에 관해서는 자살한 학생들의 가족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추도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모방 자살 위험을 조장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 개입 프로토콜에서 언급되었던 위기 개입 전문 기관인 저희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다음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살 사건이 발생 직후 학교에서는 사건 당일 학교 책임자가 전화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어제 3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지역 내 B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 위기 개입 지원을 요청합니다. 해당 지역 B고등학교에서 어제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위기 개입을 위해 금일 중으로 신속하게 파견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과 전화를 합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오늘 학교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몇 시가 가능할까요? 그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당일 학교로 파견되어 교육청 관계자, 학교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현재 경찰을 통해 학교에서 파악한 사망 원인은 자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현재 학생들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긴 하나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리고 학교의 요구에 대해 각 관계자들이 논의하여 역할을 분배합니다. 위기개입 전문기관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담당자와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학부모들에게 보내실 가정통신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되었던 부모교육과 교사교육 일시에 대해서 편하신 날, 하지만 가능한 빠른 날로 정해주세요.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루머 방지나 학교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유가족과 공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하셨는지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부모교육, 교사교육 및 심리검사, 학생 반별 개입 교육과 반별 개입에 참여할 위센터 선생님 교육 등을 전문 강사와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교 내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2개월, 6개월, 1년 후 학생 상태 점검을 위한 심리검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위기사건 개입은 위기사건 발생 후 개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원 요청 시 사건 발생 당일이나 이틀 안에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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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위기 개입의 목표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첫째, 모방 자살의 위험을 줄이기. 둘째, 지지해주기. 셋째, 사회적 낙인에 대처하기. 넷째, 정보 제공하기입니다. 다음은 위기 개입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위기 개입 프로토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사실의 확인 및 교육청 보고. 두 번째, 자살한 학생의 형제 자매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 관리자와 교장에게 알리기. 세 번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해 연락하기. 네 번째, 학교 위기 대응팀에 알리기.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위기 개입 지원 요청. 다섯 번째, 교직원에게 공지할 시간과 장소 계획하기. 여섯 번째, 매체에 대응하기. 일곱 번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기. 여덟 번째, 예정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 알리기. 아홉 번째, 학생이 방치된 채 학교 외부로 나가는 것 조심하기. 열 번째,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가정통신문 보내기. 11번째, 자살한 학생에 반해 위기 대응팀 배정하기. 12번째, 지원센터와 상담실을 만들고 이의 유용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13번째, 점심시간 중에 학생들을 감독하고 되도록 관리자 및 교직원이 복도에 나와 있기. 14번째, 준비된 프로토콜에 따라 전화를 받거나 학교에 온 사람들의 질의에 답할 담당자 배치하기. 15번째,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감독하고 도움이 되는 예정된 전략 사용하기. 16번째, 초기 위기와 후속 조치 기간에 교직원과 매일 회의하기. 17번째, 학문적 활동이나 시험 일정을 조절. 일반적인 학교 일정은 유지하기. 18번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장례식에 관한 정보 제공하기. 19번째,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애도 상담 제공하기. 20번째,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게 추가 지원하기. 21번째, 추도 활동과 추도식 주의 깊게 감독하기. 22번째, 사물함을 비우기. 개인적 물품을 가족에게 보내는데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 따르기. 23번째, 위기 대응팀 지원하기. 마지막으로 활동 기록하기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역사회의 자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정신건강관리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모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모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장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모 활동과 추모식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추모식의 프로토콜에 대한 지침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살 사고 후 학교에서 할 일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